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이번에 시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년도 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네요. 정말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작년 초와는, 그러니까 올해 초와는 매크로 환경이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었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 전망과 더불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전망도 그에 맞춤해서 주셔야 될 텐데 일단 시장 얘기부터 해볼까요? 제가 이제 지난 10월 달에 이제 코스피 이제 10년 선과 이제 그 120개월 선 이탈했을 때 거의 바닥이라고 좀 의견 좀 들었었고요. 그때부터 뭐 지수는 계속 올라왔었고, 지난 이제 주말에 이제 11월 미국의 이제 근원 그 PC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 그 전월 동월 대비해서 3.2% 상승했고요. 2021년 4월 이후로 최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3.3이었고 전월치 3.4보다 이제 모두 밑도면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파월 의장 최고 선물 받았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간 문제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이런 그 파월 의장이 최고 선물을 받았으며 물가 둔화는 금리 인하로 호재라고 전했고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는 이거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그리고 2025년도, 2026년도 그 전기차 대중화 그 고성장 시대를 여기 두 가지 큰 사이클이 만난다고 말씀 좀 드렸던 것이고요. 12월 점도표를 보면은 내년도에 그 세 번의 금리 인사를 좀 시사를 하고 있고 중립금리가 4.625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가면은 3.625까지 떨어지고 2026년도에 2.875까지 중립금리가 내려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 보면 3.1까지 11월 달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 그는 이제 그 CPI라든지 이런 물가지표 여러 지표를 반영하면서 점차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그죠? 그러니까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지난 이제 10월 FOMC 때도 이제 세 번 연속 그 금리 동결을 했고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를 했고요. 연준 위원들은 이제 세 번의 금리 인하를 내년도에 이제 예고를 했고 제롬 파월 의장의 워딩에서 중요한데 기준 금리가 고점이나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며 네. 사실상 금리 인상 종결 시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12월 통화정책에서도 언제 금리 인하 시작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고 그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연준 위원들의 FOMC의 그 연준 위원들의 관점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사실상 비둘기파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중요한 게 이 FOMC 전에 제니 옐런 의장이 먼저 얘기를 했던 게 어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연출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연준의 목표치 2%를 가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이 막판에 고통을 느낄 일도 없을 것이라고 낙관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강으로 실질 금리 오른 탓에 염리는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금리 인하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의 지금 워딩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인 매파인 그 크리스퍼 월러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데 적절하다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 좀 시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준의 그 워딩들이 금리 이제 인하 쪽으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고 인하 쪽으로 돌아섰더니 확실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년도 금리 인하 시기를 3분기에서 1분기로 앞당겼고 그리고 이제 제레미 시걸 와튼 교수 같은 경우도 1월은 좀 빠르지만 3월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당연히 할 것이다. 그래서 3월 FOMC 그 회의가 나오기 전까지 경제 데이터들이 금리 인하의 당위성들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지난 이제 어제 이제 주말에 11월 그 물가 지표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금융 상황이 상당히 완화되고 연준이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인 상황에서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그 1982년도로 따라갈 것이라는 그 이사벨 넷이라는 사이트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차트 보면은 위에 게 이제 1982년도고요. 아래가 현재 2023년도인데 대략 40년 만에 이렇게 비슷한 사이클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가게 되면은 당연히 유동성이 풀리니까 장은 강세로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사이클인데 이렇게 되면은 달러의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 채권 쪽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또 아까 그 다음 그 차트를 보시면은 그 블룸버그 자료의 그 하나증권에서 나온 재료가 중국 신흥국 증시의 그 인도, 대만,
그리고 베트남, 한국 외국인들의 유입이 확대했다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물론 중국은 아직 외국인들이 자금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인도, 대만, 그 베트남 때문에 그 신흥국 화폐가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된 그 신흥국으로 들어가는 환차익을 노린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유동성 장세가 벌쳐지게 될 것이고요. 그럼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유동성 장세에 따른 강세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유동성 장세에 의한 강세장일 경우에는 그 경기 민감주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IT 이런 그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고성장하는 그 실적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 여지껏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EV 볼륨 지역에서 내년도 전기차 판매를 1,800대를 예상을 했고 네. 올해 대비해서 30%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36까지 평균 31%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대략 2025에서 2026 그쪽에 성장 귤가 가장 가파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까지 유럽의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2차 전지 섹터는 3분기에서 4분기가 실적 바닥으로 봤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내년 1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가 실적 바닥이고 그것도 주가 바닥.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4분기 정도가 주가 측면에서는 바닥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그 50%를 전기차 그 채우겠다. 그 신차 판매를 50%를 전기차로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고, 그 EU도 2035년까지는 신차 그 판매를 내연기관차를 금지하는 상황이고요. 업체별로 상황을 보면은 명확합니다, 사실은. 그 BMW가 2023년까지 내년 올해까지 이제 전기차 라인을 12종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판매량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고 그랬고요. 폭스바겐도 2025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무려 70종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2030년까지 글로벌 판매량의 70%를 전기차로 판매하겠다고 했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기아도 2027년까지 전기차 11종 그리고 이제 현대 그 차도 이제 2024년까지 전기차 라인을 23종으로 해서 현대차는 글로벌 판매 목표 100만 대 그리고 이제 기아는 120만 대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 쉐보레라든가 아우디, 볼보 이제 그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 출시를 굉장히 확대를 하고 향후에 거의 전기차 위주로 판매하겠다는 목표들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어서 그 전기차가 그 어떤 성장이 뭐 슬로우다운의 얘기가 물론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파냐 나중에 파냐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부진하게 나중에 성장기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 가격이 좀 더 하락을 하고 전기차들의 성능이 좋아지고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확충으로 인해서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기차 보급 확대 구간에서의 그 주요 전기차들의 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혜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그 전기차의 대중화의 그 어떤 하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자리에 대한 고민, 기대 같이 하게 만드는 답변해 주셨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연말 약간의 정산 느낌의 자리이다 보니까 그동안 말씀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부터 좀 잡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이야기 정말 자세히 많이 해주셨고 많은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종목을 내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들 하고 계실 거라서 AS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에코프로가 코스모 신소재, TCC 스틸, 그리고 동화기업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었거든요. 각 종목들에 대한 간단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는 최고점 수익률일 것이고 맞아요.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핵심은 북미 시장입니다. 그 북미 시장에서의 그 IRA법과 그 AMPC 수혜 강도가 가장 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제 가장 힘적인 게 양극적이니까 양극재와 양극재 지주사들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그룹주, 뭐 코스모 그룹주 이게 포함될 것이고 LNF 같은 경우도 좀 이제는 포함하시켜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캐파 대비해서도 시가총액이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순서는 에코프로업주, 포스코그룹주, 코스모 신서지 정도 위주로 보시되 LNF도 나쁘진 않다로 볼 수 있겠고요. 전액 쪽을 강조드렸던 거는 그 AMPC 수혜가 좀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한중일에서도 사실상 그 전액 쪽도 우리가 독점 가능성이 높아서 4개 기업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솔브레홀딩스, 동아기업, 덕산테코피아, 엔캠인데 우리
코너에서는 소개를 했던 거는 이제 동아기업과 덕산테크노피아고 말씀드린 이후로 주가가 아주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올랐다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부품주 쪽에서는 TC-스틸은 그래도 괜찮다. 삼알미늄은 좀 더 조정 이후에 좀 더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동박 쪽 SKC는 저점 대비 제 7만 원대 말씀드렸을 꽤 많이 올랐는데 9만 원 뭐 초반 언더 그 밑에서는 좀 매수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 회사가 이제 동박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소재와 친환경 소재 쪽 회사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그 IR을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2025년도, 2027년도에 매출 뭐 10조 뭐 이렇게 11조 목표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 장비 쪽은 최근에 주가 많이 빠져서 이제 좀 바닥권 형성된 거로 보여지는데 소재주는 길게 끌고 가시더라도 장비주는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좀 보시겠고요. 셀은 그 AMPC 공유 이슈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노이즈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AMPC 공유를 완성차들과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완성차들과 그 셀 기업들 간의 AMPC 공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지분이나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업체마다 협상력이 다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느 기업은 어떤 데는 일부 해줘야 되고 어떤 데는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거 선별해서 나와야 되는데 정확히 지금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 좀 확인을 위해 셀은 차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셀과 소재, 장비 각각의 전략을 좀 얘기를 주셨어요. 최근에 장비사들 뭐 수주 관련한 공시들도 꽤 본 것 같은데 곧장 그럼 장비주로 이어가 볼게요. 이제 이창환 부장님께서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오신 종목도 장비주입니다. P&T. 오랜만에 이 종목 얘기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 2년 반 만에 갖고 나왔고요. 2년 전에 12,000원에서 이제 저희가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1차, 2차 목표가 들여서 이제 대략 한 47,000에서 5만 정도에서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동사가 최근에 수주가 좀 꾸준히 올라가다 보니까 2차전지 사업부에서 1조 4천억 그리고 이제 소재 사업부 여기는 동박 같은 게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한 5천억 이상에서 거의 2조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가 올라왔고요. 이후에 이제 SK온과 현대차의 조인트 벤처라든가 아니면 그 블루오벌 SK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의 그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 그 미시간 공장 증설 혼다 조인트 벤처 쪽에서의 장비 발주가 아직도 좀 줄기 남아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 동사가 단순히 장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토탈 솔루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생산 설비뿐만 아니라 그 개발부터 양산 단계까지 전 과정에 의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최적의 공장의 상태까지도 다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각종 생산이나 영향을 미치는 부자재까지 다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형태로 장비를 제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 장비가 높고 롤트롤 기술 쪽에서는 이게 롤트롤 기술이라는 게 그 얇은 이제 그 필름이나 동박에 그 롤 말아가지고 얇게 도포하는 건데 이 네. 기술에 대해서는 뭐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개발을 완료해서 내년에 양산 예정이고요. 약 그 내년 말부터 0.2기가와트시의 인산철 배터리를 직접 생산해서 납품할 예정이고 이게 생산이 되게 되면은 그 ESS 쪽의 소재 사업까지도 확대를 할 전망이고요. 동박 쪽에서는 동사가 뭐 그 점유율이 이제 롤트롤 기술을 통해서 동박 장비 쪽은 전 세계 50% 이상 장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법인을 통해서 동박 장비 중에 하나인 티타늄 드럼을 개발 중인데 이게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데 요 개발 끝나게 되면은 모든 동박 장비를 국내화한 그 국산화 유일한 그 장비 기업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명성 TNS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지금 상장 그 자본 잠식 돼가지고 좀 문제 있었는데 요 회사의 경영권을 동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분리막 사업의 확장의 일환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그 재상장 심출심사 받을 예정이라서 요 분리막 장비 쪽도 그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분리막 쪽은 SKI 테크놀로지 쪽에 동사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동사가 연간 캐파가 1조 정도인데 회사에서 내년 목표 매출을 9,8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내년과 2025년 정도가 장비주로서는 단기 실적 피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소재 사업으로 좀 확장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땅이 좀 있어서 추가 증설도 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 피크일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매출 거의 1조를 육박을 하고 영업이익도 한 1,500억에서 600억 정도 나오니까 요게 영업이익 배수 한 12배 정도 주게 되면은 한 1조 한 8천억 정도 시가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적정 주가가 한 8만 1,000원 정도 나오는데
증권사 목표가가 8만 원에서 8만 2천 원입니다, 마침. 그래서 이제 보통 PER을 14배에서 15배 정도 그렇게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5만 원 정도니까 여기서 일단 단기 바닥권이다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8만 1천 원, 매수가는 뭐 시가 이하, 그리고 손절가 4만 7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PNT 목표가 8만 1,000원 이야기해 주셨고 2차 전지 전반의 시장 전망과 함께 업황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말씀 주셨던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저희가 한 30초 정도 시간이 더 있어서 요것도 써야겠어요. 3거래일 남았거든요, 이번 주. 근데 내일은 배당락일입니다. 요런 때는 보통 연말 전략을 어떻게 짜요? 근데 이번에는 배당락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배당 배당을 기준일이, 네. 바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늘까지도 그 양도세 이슈가 오늘 이제 오늘 금융위가 오늘 처리 예정이거든요. 여기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중에 좀 확정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아직 50억 이상의 그 종목당 보유한 물량이 나오지 않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판에 그런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오늘까지도 시장이 좀 늘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4년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갔을 때는 이제 강세장을 우리가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종목들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양도세 이슈는 27일부터는 다시 또 매수세로 좀 들어올 네. 수 있는 문제니까 뭐 그거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좀 많이 조정 나온다 그러면은 사고 싶은 종목들 잘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3거래일을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지 시장의 시각들 같이 점검해 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